자, 윤우진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대진 검사는 둘이는 아예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윤대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했고 윤대진은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윤대진은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둘 다 실세였죠.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우진 이 용산 세무서장과 윤대진은 친형제 사이인데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 혐의.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억 원,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요. 뭐 갈비 세트도 받고 골프 접대도 이런 혐의. 뭐 5천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혐의, 또 뇌물을 또 이제 내연녀 명의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아요. 부하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을 받고 또 내연녀를 통해서 또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세무법인 대표가 이제 내연녀한테 이제 5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받습니다. 이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최초 이 윤우진 사건이 불거진 게 윤우진의 그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영종도에서 낚시터를 한답니다. 낚시터를 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그 건설업자 기혁 씨가 나옵니다. 기혁 씨가 이제 4억 정도의 여러 그 뇌물을 이제 제공했다, 그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골프 주로 이제 윤우진 씨가 이제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 검찰 간부들을 이제 접대할 때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최모 씨, 윤우진의 친구인 아주 친한 절친인 낚시터를 운영하는 최 씨 명의로 이제 다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기혁 씨가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건설업자가 이제 4억 정도의 뇌물을 뿌린 그런 혐의를 받고 그런 첩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동남아로 도망가요. 그 낚시터를 운영하는 친구가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폴에 수배가 돼서 다시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온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또 이제 검찰이 또 풀어줘요. 특이합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거죠. 그 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뒷배가 작동이 된 거죠. 뇌물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망간 윤우진 서장을 힘들게 인터폴이 경찰이 잡아오는데 그걸 또 풀어줍니다. 검사가. 그리고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또 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은 그때 이제 동남아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파면을 해버립니다. 출근을 안 하니까 파면합니다. 윤우진 측은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소송하냐면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출근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당하게 휴가기 내고 휴가 간 거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이남석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출근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우진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남석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사지 그 세무서에서 송달 대리인은 아니다. 왜 이남석 변호사한테 나한테 송달하지? 나한테 해야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겨요, 윤우진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깁니다, 윤우진이. 그래서 정년까지 무사히 마치고 연금까지 다 수령하고 그렇게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장검사입니다.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이 윤우진한테 소개해줬냐, 그겁니다. 윤석열과 윤우진은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런 사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다 실토를 했죠.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 근데 윤석열의 주장은 골프는 내 돈으로 쳤다. 각자 계산했다. 윤우진과 밥은 먹었지만 술은 안 먹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누가 믿을 좀 그동안의 언행으로 봐서 신뢰하기 좀 어렵죠. 그것이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김진태 의원, 현재는 강원도지사가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빤빤하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예, 그럼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그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준 사실이 없어요? 변호사를 하여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빤빤하게 거짓말하죠.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인사청문회 국회에 나와서 빤빤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다 거짓말로 다 들통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네.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준 일이 없다. 저기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소개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2012년 12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당시 윤우진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이거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죠.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오전 질의를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초 윤석열 후보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니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예예. 나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러고 변호사 그러고 그러면서 또 무슨 소개를 해준 경찰 거죠.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경찰 막 수사가 좀 하더라고. 과하다 이런 얘기를 근데 아마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이제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남석 변호사.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그러니까 다 중수부 사람들이에요. 중앙수사부죠. 중수부 실세부서에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를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소개를 한 거죠. 만나 최초적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요. 다른 데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자,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받을 것이다.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만났는데 만났어요. 만났어요. 윤우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모양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박준 변호사라고 저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일단은 좀 임시로 그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근데 윤대진이는 변호인은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그럼 저 박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 좀 나 그거는 못 봤어. 나중에 그건 저 윤대진 부장이 그거는 자기는 형태가 자, 형사사건으로 수임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빤빤한 거짓말로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아주 빤빤한 거짓말로 다 밝혀진 거죠.
이것도 이제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이 윤우진 서장이 해외로 나갑니다. 2012년 8월 말에.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뇌물 사건 수사 도중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세청이 파면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2015년 초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빤빤한 거짓말로 다 나옵니다. 그것도. 소송의 쟁점은 하나. 경찰 수사 도중 8개월이나 해외로 도피했던 윤 전 서장이 국세청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정상적인 얘기한 휴가였는지 파면 여부였습니다. 취소 소송이죠. 무단 결근 여부. 국세청은 윤우진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자, 출근하라고 얘기 나오죠. 국세청은 이남석 변호사 통해서 출근 명령을 송달했다라고 하고, 윤 전 서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형사 사건은 수임한 사실이 없다. 이남석이 소개는 해줬지만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단지 또 이제 변명을 했던 거죠. 국세청의 송달 대리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남석 변호사는 어떤 그 편지를 어떤 그 문서를 받거나 송달을 편지를 서신을 받는 그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윤 전 서장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신청했고 국세청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우진 측이 주장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내용은 국세청이 형사사건 변호인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서류를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윤우진은 광역수사대 야.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이게 중요한 선임한다는 거죠. 내용의 선임계를 이게 중요한 거죠. 윤우진이 얘기하는 겁니다. 윤우진은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이잖아요. 광역수사대 경찰청 사건에 대해서 형사 선임계를 제출했다라는 얘기예요. 윤우진 측이 윤우진 측이 주장하는 거죠. 이건 그죠. 윤우진 측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진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설득력 있는 거죠.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나오죠. 자, 이남석은 국세청의 통보를 대리하여 수령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윤석열의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죠. 국세청 통보를 윤우진에게 전달한 사실. 이걸로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출금 명령도 안 받았는데 무슨 불법 무단 결근이냐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긴 거예요. 사실도 없습니다. 황당하죠. 당시 소송 과정에서 윤우진 측은 이남석이 단순 송달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사건 변호인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윤 전 변호인이라고 서장의 확인했잖아요. 주장을 윤우진 측에서. 예? 근무 명령을 통보받은 이남석은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에 불과하여 출근 통보를 송달받는 권한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딱 나오잖아요. 판결문에 딱 나오는데 말할 게 뭐예요? 이게 확정된 판결문이잖아요. 확정된 판결문. 법원의 이런 판단은 윤우진 전 서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우진 사건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윤대진 중수검사, 과장, 윤우진 사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뒷배가 작동해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정년까지 그냥 끝났다니까요. 뇌물 혐의를 그렇게 받고도 해외까지 도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사의 위증논란입니다. 국회까지 나와서 인사청문회장까지 나와서 빤빤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진즉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뭔가 쉬었던 것 같아요. 국민 전체가 여론 조작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뭔가 쉬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워낙 이렇게 윤석열 검사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검증을 못했던 게 이제 두고두고 화근이 돼서 지금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정권,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윤석열 검사의 빤빤한 거짓말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채널 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